30살 남자 직장인 기준에서 100만 원을 번다 연봉으로 상위 30%예요. 이면은 상위 20%고 이면은 상위 10%대 키갈하다가 실패했는데 잘 될 확률 이제 없는 거지. 이 작성자는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애 조언을 들어가지고 지금 잘 될 것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네요. 형들 고마워. 그냥 깔끔히 포기해야겠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저거는 오히려 이 작성자분의 매력이 얼마나 여자한테 깊게 박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래서 비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안 돼.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남성분들. 네, 오늘의 블라인드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도 되는 남자친구인지 판단 좀이라는 글이에요. 본인 27살, 남자친구 20대 후반 연상, 만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으나 앞으로 계속 만나도 될지에 대해 고민. 감성적이고 다정한 스타일의 친구라서 만났고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 다만 걱정이 되는 건 현실적인 부분. 첫 번째가 퇴사 상태, 두 번째가 낭만에 절여짐, 세 번째가 유전적 문제라고 합니다.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항목인데, 낭만 부분은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결혼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결혼하면 세상이 180도 달라지는 것 마냥 표현하기도 함. 본인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예 제로, 돈 없으면 결혼은 하되 애까지 낳기 어렵다 주의라 이런 부분에서 대화하면 좀 답답함. 그리고 계속 결혼에 대해서 어필하는데 정작 퇴사 상태라는 점이 매우 마음에 걸림. 부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사도 부업 시작하면서 갑자기 퇴사함. 아직 결과값이 보이지 않음. 당장 벌어오는 돈도 적고 그렇다고 집안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집보다 기우는 상태입니다. 퇴사 후 잠깐 얹혀 산다 하여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마음에 들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의뢰 모든 남자가 그렇듯 입력해야 결과값이 도출되어서 이러나 저러나 답답한 부분이 있음. 근데 이런 부분을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티 안 냄. 3번은 짧게 말하자면 형제 중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만 경미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세 생각하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정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결혼 생각하며 만나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일단은 남자친구가 특정되지 않게 하려고 뭐 20대 후반 연상이라고 쓴 거는 알겠는데, 보통 오빠면은 다정한 스타일의 친구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나? 이거 되게 뭐 그 친구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특이하네. 어쨌든 남자친구가 되게 낭만에 절여진 타입인데 작성자분은 약간 현실주의자 타입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행복하려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려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면 사라진다라는 주의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결혼하는 순간 이 여성분은 화딱지 나서 이제 돌아버릴 타입이기는 합니다. 본인만 혼자서 이제 전전긍긍할 커플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이 여자가 돈돈돈돈거리는지 모르겠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대가리 꽃받친 약간 그런 남자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면은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타입이에요. 약간 제 주변에도 이런 식의 결혼을 한 여자애가 있어요. 이 여자애는 오히려 돈을 잘 버는데 이 남자애는 약간 빗물만 받아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남자애는 그냥 뭐 띵가띵가 이제 기타 치면서 사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서 보헤미안처럼 사는 거를 이제 꿈꾸는 타입이었어. 얘는 이제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었던 애였던 거야, 남자애가. 근데 이제 여자애가 아니 내가 그래도 돈을 잘 버니까 그냥 내가 뭐 먹여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남자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돈을 잘 버는 타입이니까 진취적인 타입이란 말이에요. 되게 이제 성취욕도 높고 돈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 일정 수준 이상을 벌지 못하면 굉장히 초조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아니야. 아니 우리 둘이 먹고 사는데 그냥 한 달에 뭐 200~300만 원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200~300이면 남자는 만족하는 타입인 거야. 근데 여자애는 그거를 보고 이제 화딱지가 나서 이제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서로가 마인드가 조금 맞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남녀가 이 마인드가 바뀌면은 오히려 좀 잘 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여자 기준에서 아니 나는 오빠만 있으면 괜찮아, 우리 둘이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아껴가면서 돈이 없으면 아껴서 살고 어느 정도 돈 잘 번 날에는 조금 여유 있게 외식도 하면서 살면 되지, 나는 뭐 돈 안 벌어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인 여자랑 열심히 진취적으로 사는 남자가 만나면은 그래도 궁합이 괜찮아요. 남자가 맨날 돈을 잘 벌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남자가 일이 좀 안 풀릴 때도 여자가 괜찮아 오빠,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라고 하면서 남자의 부담을 이제 덜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아직 아무리 남녀평등 시대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가 가장이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팽배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남녀의 그 마인드가 바뀐 상태로 결혼하면은 서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남녀가 바뀌면 괜찮다고 했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저렇게 나이브한 마인드면은 내가 많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은 되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인드는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아둥바둥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는 자꾸만 그렇게 나이브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버리면은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는 이제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녀 관계의 끝은요,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 왜 이렇게 요즘에 갑자기 살이 쪘어,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막 이럴 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남자가 여자의 눈에 한심해 보일 때 그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가 남자의 외모가 갑자기 그 정냄이 떨어지게 못생겨 보이고 그러는 이유도요, 결국엔 근본적으로 가면은 이 남자가 한심해 보여가지고 외모까지 못생겨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남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같은 것들이 있고 리스펙이 이제 있는 상태면은 남자가 살이 좀 찌거나 뭐 이러면은 남자의 외모가 그 하향이 됐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정림이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는 조금 위험한 상태기는 합니다. 저라면은 제 여자 지인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진지하게 조금 네가 먹여 살리 마인드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보통 유들유들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정하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다정하고 나한테 잘하는 남자랑 사는 대신에 그래 내가 그냥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면은 요거는 저는 결혼하면은 파국에 치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는 아니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벌어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맨날 그냥 편의점 알바 평생 하면서 살아도 나는 퇴근하고 그냥 야구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인생의 낙이고 나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1.5룸 오피스텔에서 평생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 안달복달 하는 걸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어디 그 서울 변두리 아파트라도 들어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결혼은 조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네오위즈에 다니는 분께서 정확히 내 베프가 이렇게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함. 걔가 26에 결혼했었고 지금도 돌싱 딱지로 쉽지 않음. 요즘 추세는 20대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양가 영끌해서 10억 언저리 집 매매가 추세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의 밑바닥엔 돈이 큼. 특히 결혼엔 1, 3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쓰니가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에 쓰지도 않았을 거임.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저 문제로 헤어져도 아무도 뭐라 안 함. 그래서 작성자가 저는 부모가 좀 받쳐줄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시고 근데 아무래도 정년이라는 게 있으니 부모 창창할 때 결혼해서 지원도 받고 싶고 한데 답답하네요. 그래서 네오위즈 다니시는 분께서 다시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빨리 헤어져.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아픔은 잠깐이고 결국 서로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음. 알겠지만 결혼시장에 여자는 갈수록 불리해. 요즘은 남자들도 여자 경제력, 생활력 많이 봐서 30 되면 싱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짐. 글쓰니까 현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력도 없고 본가도 가난하고 여자 집에 얹혀 사는 비실비실한 남자가 맞다고 봄? 대기업 다니는 건실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는 이미 그때 경제적 자립은 끝났고 집살 목돈 착실히 모으고 있다. 사람 절대 안 바뀜. 그래서 작성자가 저도 너무 힘들어서 2년 근무 퇴사하고 1년 정도 쉬었고 재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힘들다고 퇴사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무 못되게 갈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도 못하겠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네오이즈 다니시던 분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저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 내용이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제가 제 지인 중에, 제 친구 중에 자기가 남자 먹여 살리겠다는 마인드로 결혼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옆에서, 여자들은 그런 결혼 막 뜯어 말리잖아요. 야, 그래도 남자가 모은 돈도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너 걔한테 시집 가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말렸었단 말이야. 근데 걔는 남들이 다 뭐래도 자기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남자랑 만날 거면은 남들이 다 뜯어 말려도 내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을 해도 살까 말까란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고민이 지금 많은 상태여서 이러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무슨 어디 남들한테 물어보면서 저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결혼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뭐 조건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그냥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도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인 가치관이네 나발이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래서 쿠팡에 다니시던 분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현실주의자가 낭만주의자를 만나면 답답해 죽는다. 제가 했던 얘기랑 결이 비슷하죠. 그리고 다정한 건 좋은데 감성적인 건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닥 좋은 재질은 아님. 특히 미안하지만 남자가 감성적인 건 더욱. 무작정 퇴사 같은데 나는 결혼 정년기 남자가 사실 저러면 좀 인생 책임감 없어 보이긴 하더라. 이거 감성적인 애들 특임. 자폐증 같은 건 유전적이기도 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성자가 28인데 아직 정년기라고 하긴 젊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문제는 퇴사 이후에 비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문제인 듯. 감성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하자면 애는 착한데 그 감성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님. 일하는데 연락 안 된다고 지랄. 직업 특성상 평일 주말 구분이 없는데 놀러 못 간다고 서운해. 아,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게 맞기는 하네. 남자가 진짜 이거는 감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남자네요. 남녀가 바뀌었네. 여자한테 일하는데 연락 안 된다고 지랄을 하고 놀러 못 간다고 서운해하는 남자면 이거는 그냥 철딱선이 없는 대가리 꽃받친 남자가 맞기는 맞네요. 이거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작성자도 지금 남자를 약간 병신으로 보고 있기는 해. 왜냐면은 지금 여자가 27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남자의 나이가 나왔는데 28이면은 이제 오빠잖아 그래도. 근데 아까 전부터 이제 얘기할 때 계속 애는 착한데 그 친구가 막 이러면서 오빠 대우가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글 쓰니까 이 연상남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지금 남자한테 안 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여자 입장에서 빨리 그 결혼을 하고 싶고 자리를 잡고 싶고 부모님이 아직 건재하실 때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해외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이네요. 전업 인플루언서 여친 계정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게 잘못이야? 라는 글이에요. 여친은 그게 직업이니까 우리 부모님께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릴 때도 궁금해하시길래 보여드렸어. 참고로 막 버서제끼고 사치 부리는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그냥 자기 컨텐츠 찍는 계정임.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여친 계정을 팔로우 하셨나봐. 여친이 표정이 싹 굳더니 왜 알려줬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게 생업이라 어그로도 끌어야 하고 결혼하면 신혼 주제로 컨텐츠도 만들 텐데 너 같으면 하루 종일 상사가 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으면 신경이 안 쓰이겠냐. 사람 대 사람으로 먼저 뵙고 자기가 준비되면 알려드렸을 텐데 그 계정으로 자기를 먼저 접하는 게 너무 싫다고 막 울더라고. 이해는 가는데 내 입장에서도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부모님이 그걸 보고 부담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순수한 마음에 팔로우 하신 건데 티가 나서 들켰던 거임. 본인 직업 특성상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큰 잘못이야? 사과는 다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화가 안 풀린다는데 어떡하냐 라는 글에 투표자가 이제 905명이네요. 동의 없이 보여준 게 잘못이라는 분들이 86.9%시고 여친이 예민하다는 분들이 13.1%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파리피플 인플루언서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여친이 졸라 예민한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표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경험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역지사지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투표자들이 다 인플루언서여들이었으면 이게 반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에 상대 부모님한테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러면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 사춘기 시절에, 저는 이제 사춘기 때 싸이월드 약간 이런 시절이었는데 사춘기
초창기 때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차단하고 싸이월드를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거야. 왜냐면은 되게 막 싸이월드 이런데 되게 감성적인 글도 적어야 되고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이런 사진도 올려야 되고 이런데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너무 민망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뭔가 창피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동의 없이 보여준 게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거는 지금 직업인 상황이잖아. 인플루언서가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와이프랑 연애 시작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누군지도 다 얘기했었고 저희 와이프도 저랑 연애 시작하면서 제 얘기를 당연히 부모님한테 했었고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저희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저희 와이프를 만날 때 저랑 만나던 그 여자친구들도 다 자기 부모님들한테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다라고 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실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내 채널을 알려드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플루언서를 할 재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왜 인생을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직업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면은 다른 직업을 찾아보셔야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동의 없이 보여준 거는 상대가 일반인일 때 여자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를 부모님한테 못 보여준다는 거면은 이거는 저는 여자 쪽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 상황에 이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뭐 하는 앤다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인플루언서고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애요 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정도 보여줄 수 있죠. 아니 그것도 웃기잖아. 예를 들어서 제 얘기로 예시를 들은 김에 계속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고 저랑 연애를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 부모님한테 저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유튜버예요 얘기할 거 아니야.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업을. 그러면은 유튜버야? 무슨 영상 만드는 사람인데 뭐 채널명이 뭔데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됐어요 내 남자친구가 알아서 하겠지 내 남자친구 유튜브 채널을 왜 물어봐 뭐 이런 것도 웃기잖아. 진짜 뭐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괜히 내 채널 보여주는 게 부모님한테 좀 껄끄러워가지고 나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이러면은 오히려 나를 쪽팔려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막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이러니까 채널명을 알려주는 게 나는 오히려 맞다고 보지. 저런 거를 가지고 정색을 하고 난리를 칠 정도면은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도 얼마나 예민하게 굴지가 저는 오히려 이 남자가 걱정이 되네요. 어떤 삼성전자 다니시던 분께서 이걸 물어볼 정도로 본인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른다고 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직업이잖아 직업 보여지는 직업을 그럼 안 하면 돼요. 이거를 뭘 이렇게까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본인한테 대입을 해서 그래. 본인한테 대입을 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도 네 친구 엄마가 네 직장 상사로 낙점된 상황임이라면서 또 잘못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작성자가 이제 여기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여친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비밀로 할 수는 없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소한 직업인데 막 날티나는 이미지가 아니어서 괜찮겠지라고 함부로 판단한 건 내 잘못인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비밀로 하라는 건지 싶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비밀로 하라는 거야.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돈 번다고 했어.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했어. 근데 그걸 알려주지는 말라고? 본인이 인생을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연애 강의도 파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저 연애 강의 그 유료 수강권 못 파는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 수강권도 넣어드렸어요. 보시라고. 떳떳하니까. 내가 무슨 그 연애 강의에서 여자들 등쳐먹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로. 아니 근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발작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인플루언서로 이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잘못한 게 맞지라는 분들도 있고 미친놈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친 놔줘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여줬더라도 구라쳤어야지 의구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처음엔 둘러대긴 했음. 무슨 일 하는지는 말했는데 계정은 그냥 알고리즘 떠서 보신 것 같다고. 근데 솔직히 안 믿지.
그래서 공무원분이 미친놈, 여친이 결혼께도 인정, 내 전남친이 이런 스타일이라 결혼 안함. 우리 엄마한테도 인스타 계정 안 보여주는데 시어머니가 봤다고 하니까 많이 싫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고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다 차단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번다는 개념에 대해서 아예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작성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작성자가 자기의 지금 발작하고 있다는 여자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제가 정신교육을 시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인플루언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 자기의 소중한 일상을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여줬다는 이 생각 때문에 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의 발작할 사람이면 애초에 저렇게 노출되는 직업을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도 아니 개인 계정이면 당연히 안 보여주시, 맞죠? 개인 계정을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족한테 어떻게 그걸 안 보여줘? 하물며 친구들도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계정 보여달라고 하는데, 불편한 감정은 이해가 가지만 애초에 결혼하기로 한 이상 꽁꽁 숨기는 게 가능하냐는 거지. 맞아요, 작성자가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형신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 기준 파혼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은행원이면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데 몰래 시어머니랑 구경하는데 들키는 거잖아. 요가 선생이면 다리 찢고 가르치고 있는데 몰래 창밖에서 시어머니랑 구경하다가 들키는 거잖아. 졸라 싫지. 아니라니까. 다들 예시가 진짜 너무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가수야. 그래서 이제 가수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그래?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럼 안 들려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노출돼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뭔 다들 궤변을 펼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제 주변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결혼 발표했던 그 지무비 있잖아. 그 지무비도 다 그냥 상대 배우 부모님들도 다 먼저 이걸로 받고, 지무빈의 부모님들도 상대 배우를 화면으로 먼저 받고 이렇다면 원래 그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이거 딱히 잘못한 게 없어. 이 상사 자리에 장모님 장인어른이 와서 앉아서 지켜보는 꼴인데 이걸 이해 못해. 아유, 더 보면은 내가 혈압 올라서 안 되겠다. 오히려 저는 이 남자가 파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걔 좆도 아닌 걸로 난리를 치는 여자면은, 당연히 이걸로 난리치고 있는 이 댓글 다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저는 그냥 저 남자가 너무 예민한 여자랑 만났기 때문에 그냥 파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적으신 글입니다. 소개팅에서 성과급 6억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 개싫네 라는 글이요. 오늘 소개팅 했는데 진짜로 소개팅녀가 성과급 언급하더라. 그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들이 이제 성과급 6억 받는 게 한창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라 그랬잖아. 이제는 이 사람이 무례하다는 생각 자체도 안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월급이 얼마예요? 돈 얼마 버세요? 라는 말을 안 물어보잖아.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은 유튜버만 만나면은 조금 이렇게 친해졌다 싶으면은 친해지지도 않았어. 사실 그냥 말 몇 마디 섞고 나면은 근데 죄송한데 30만 유튜버면은 월에 얼마를 벌어요? 막 이래.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 30만 유튜버면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냥 거의 자동 반사급으로 나와. 이거 근데 진짜 또 개웃긴 게 뭐냐면, 오히려 연예인들한테는 이걸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꼭 유튜버한테만 얼마를 버는지 물어봐요. 블로거한테도 안 물어보잖아. 블로거한테도 안 물어보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한테도 안 물어봐요. 이게 얼마 버는지. 근데 꼭 유튜버만 만나면 이놈의 사람들이 근데 한 달에 얼마 버세요? 30만 유튜버라고요? 그러면 얼마 벌어요? 다 물어봐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과급으로 다 6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소개팅녀가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식사에서 회사 요즘 엄청 잘 되셨잖아요. 돈 많이 받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이러면서 돌려서 대화를 꺼내게 만들던데, 내가 대충 그 대화가 나올 때마다 과장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충 돌림. 그리고 2차 술자리에서 술 좀 먹더니 바로 직구로 성과급 얼마 받냐고, 6억 진짜로 받냐고 물어봄. 이뻐서 또 볼 건데 안 사귈 거임. 진짜 싫다라는 글이었네요.
근데 저는 이 여자 기준에서 이 남자를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격지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분께서 자기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의 돈을 보고 오는 여자들이 자기는 싫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자기가 돈을 벌기도 전에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돈만 있는 남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남자라고 느끼는 남자들은 있잖아요. 여자가 자기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거를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왜냐? 이 여자가 돈을 보고 나한테 왔더라도 내 매력이 있으면 돈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긁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꼭 되게 자존감 나는 그 찐따 마인드를 못 버린 남자들은 자꾸만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숨긴 상태로 여자를 만나보고 여자가 그래도 나를 좋아하면은 그 여자랑 만나고 싶다. 이제 퐁퐁남이 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남자들은요, 자기가 퐁퐁남이 될 거라는 의심 자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아니 신기해서 물어볼 수 있지. 신기해가지고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 갖다가 무슨 여자가 이쁘긴 이쁜데 이거 돈 물어보는 게 되게 속물 같아가지고 싫다. 아니 이런 마인드면은 제대로 연애 못하고 이제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성과급을 6억을 받는다는데 그게 안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궁금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거를 줘요? 6억이나 성과급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아예 뭐 좀 과장된 게 있어요. 아예 뭐 그런 거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를 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자격심 폭발해가지고 이 돈밖에 모르는 김치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막 여기 블라인드까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저는 좀 한심해 보입니다. 남자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 보이고.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니까 그래서 진짜 6억 받아요. 그래서 진짜 6억 받냐는 댓글에 좋아요가 293개. 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진짜로. 로또 당첨된 사람을 실제로 본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한테 진짜로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열등감이 폭발해가지고 삼성 다니니까 여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라면서 아득바득 이렇게 댓글을 남기니까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이 댓글 왜 이렇게 웃기지 크크 그치 새 회사보다 훨 낫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LG 다니시는 분께서도 삼성은 여자가 만나주는데 새 회사는 누가 만나주나 크크 막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다니시는 분께서 너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묻는 거 아니고 그냥 진심 궁금한 거 크크 마음에 들었으면 오히려 속물처럼 비춰질까봐 말조심함. 맞아 진짜 진심으로 궁금할 거예요. 아니 나 같아도 물어보겠다. 나 같아도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진짜로 성과급 얼마 받았냐고도 물어볼 것 같아.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SAP 코리아 다니시는 분께서도 그치만 궁금하긴 해 라는 댓글에도 좋아요가 185개. 그리고 의사 선생님마저도 궁금하대. 의사가 그치만 궁금하긴 한걸. 그래서 이 작성자의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굉장히 한심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본인의 자존감부터 조금 회복을 하시고 여자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돈 번다는 거에 열받은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빡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랑에 빠져본 남자들 중에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웬만큼 버는 분들의 경우 공감하실 텐데 남자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어. 내가 뭐 서울에 뭐 자가가 있어. 아니면은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야. 이러면은 여자 쪽에서 오히려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래요. 정상적인 자존감을 가진 남자라면. 왜냐면은 정상적인 사회적 지능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은 내가 내 입으로 나 돈 많다고 말하는 순간 졸라 짜쳐지는 거를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먼저 나한테 물어봐 주기를 굉장히 바래요. 여자가 먼저 직업이 뭔지를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여자가 먼저 어떤 차를 타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그 남자는 되게 진짜 열등감이 심한 남자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진짜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기분 나빠할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을 하려면 자랑비를 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자랑비도 안 내도 돼. 왜냐? 상대가 먼저 물어봤어. 어디 가가지고 나 성과급 6억 받았음, 나 이번에 6억 들어옴, 나 통장에 6억 찍혔음, 이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그리고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서도 이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 소고기라도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먼저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야. 이 굉장히 기쁠 만한 일을. 그러면 얼마나 사실 땡큐인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는 남자가 조금 마인드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예상보험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남자는 진짜 못해도 30 초반에는 계약 연봉 5천원 돼야 하는 거 아님? 이라는 글입니다.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면 가끔 제약회사 다닌다, 자동차 관련 회사 다닌다 해서 애프터 신청했더니 애프터에서 항상 보면 대부분 중견기업에 연봉 쳐봐도 4천대더라. 나 적어도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니 진짜 최소치는 30살 정도 먹었으면 연봉 5천이 맞는 거 아니야? 영끌 말고 영끌 어쩌고 좀 하지마 남자들아, 그놈의 허세는 진짜 연봉 3, 4천대 받으면서 결혼은 또 하고 싶어서 로테이션 소개팅 나오는 거 보면 어이가 없음 가끔이라는 어떤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김치녀가 쓴 글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남들이 허세 부려놓은 것만 보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 성공파리들 나와가지고 월천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막 이딴 개소리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남성분들 제발 이런 글 보고 자존감 다운되지 마세요. 제가 AI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30대 초반에 연봉이 얼만큼이 돼야지 맞는 건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나오는 실제 대한민국 통계를 가지고 나온 답변입니다. 30살에서 34살 남성 근로자의 세전 연소득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남자는 뭐 연봉 5천원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상위 20% 전후입니다. 100명을 모았을 때 약 20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남성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중위권 연봉은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신 30대 남성분들이 본인 연봉이 3,500만 넘으면 나 그래도 중위권 이상은 하고 있구나, 내가 근로소득자들 100명을 모아놨다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중간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라든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은 허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터넷 댓글창 보면은 자기가 의사 아닌 사람 없고 변호사 아닌 사람 없고 통장에 10억 없는 사람 없고 인서울 아파트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죄다 허언증 환자들이에요. 실제로는 연봉 3,500이면은 심지어 이거는 30살도 아닙니다. 30살이 아니라 34세까지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만 나이입니다. 이거 만으로 30살에서 34살 정도 되는 남자들이 3,500만 원을 벌면은 이제 중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글을 쓴 여자는 완전히 통계에서 벗어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면은 30살 남자 직장인 기준에서 4,500만 원을 번다 연봉으로, 그러면은 상위 30%예요. 그리고 5천이면은 상위 20%고 6천이면은 상위 10%대, 그리고 7천 이상이면 상위 7%. 1억 인터넷에서 죄다 개나 소나 자기 연봉 1억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상위 2, 3% 정도 되는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만약에 남자는 진짜 못해도 30대 초반에 계약 연봉이 5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여성분은요, 본인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결과를 봤죠. 30대 초반에 연봉이 5천이면은 10명 중에 2등인 남자예요. 상위 20%니까 10명이 있을 때 2등인 겁니다. 이 여자의 외모가 여자 10명 중에 2등 정도 되는 외모면은 이 정도 액수를 바래도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여자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결국에 한 6점에서 7점 정도 여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남자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테이션 소개팅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에는 저의 킹리적 가심으로 봤을 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여자를 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내용을 진짜 맨날 얘기를 할 때마다 남성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하도 무슨 뭐 내 남친은 연봉 6천인데 우리 남편은 연봉 7천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돈 못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에서 자기 돈 잘 번다고 뭐 얘기하는 새끼들 진짜 열에 아홉은 다 사기꾼 새끼들밖에 없고, 자기 수익 인정한 사람 뭐 얼마나 보셨어요. 수익 인정한다고 해봤자 나는 돈 잘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강의를 팔아서 그 강의로 들어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유튜브에서 돈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기업가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한때 그런 막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봤잖아요. 돈 얘기하는 유튜버들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다 그지 새끼들입니다.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왜 나만 돈을 못 벌지? 왜 내 남자친구는 돈을 못 벌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그러니까 세전 3,500만 돼도 중위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으로 34살이어도 본인이 이제 3,500을 벌고 있다 하면은 아, 나는 중간 이상은 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다니시던 분께서 너는 5천 범이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남자랑 여자랑 같음?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작성자 어그로 끌려고 분탕 치려고 쓴 글 같은데, 어떤 여성 혐오하는 그 한남이 여기에 이런 글을 쓰면은 또 김치녀들이라고 우리나라 여자들 욕 졸라 먹겠지 하면서 분탕 치려고 쓴 글 같아. 왜냐면은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개념 없는 여자여도 이런 얘기는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런 진짜. 그래서 약간 분탕충에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남자랑 여자랑 같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공무원분께서 다르지, 여자가 사회생활 2년 빨리 시작했으니까 2년치만큼 더 벌어야지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34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분탕충이 쓴 글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덜 가지시고, 제가 보여드린 게 믿기지 않으시면 본인들이 본인 챗 GPT에 물어보세요. 근거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답해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자동차 다니시던 분께서 여자는 진짜 못해도 최소 B컵 이상 골반 있고 30대 이하여야 하는 거 알지? 항상 보면 30대 초중반인데 비싼 척에 뽕 넣고 자신감만 가득 차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나요? 본인 수준 보이는 말 잘 봤습니다. 연인들 보면 비슷한 결인 사람끼리 만남,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길 이라는 댓글에 작성자가 맨날 남자 키랑 연봉 얘기만 꺼내면 여자 나이 얘기하더라. 크크. 그리 깔 게 없음? 내 다음 직업 뺏고 도태남 라는 글을 또 남겨줬고요.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 다니던 분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댓글을 다니까 작성자가 아니 나도 시간 써서 애프터 나갔는데 분명 로테이팅 때는 제약 어쩌고 자동차 회사 어쩌고 해서 막상 어디 회사인지 들어보면 중견 딸이니까 화나지 안 나겠음?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왜냐면 주작이면은 이렇게 로테이팅 나가가지고 제약회사, 자동차회사 이렇게 예시가 디테일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성자는 제약회사 다니는 남자랑 자동차회사 다니는 남자랑 애프터를 해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어쨌든 여자는 예뻐야 하는 거 아닌가? 존나 한심한 몸매에 토 나오는 얼굴인데 로테이션 소개팅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인가 몰라 크크라는 댓글에 작성자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니 저 여자는 돈 얘기를 했는데 이섭 저 새끼는 왜 여자 외모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하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여자 연봉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보는 남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속물 대 속물끼리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속물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 돈 하니까 남자도 여자 외모 나이 그러니까 서로가 긁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LG 다니는 분께서 또 일침을 놓으니까 작성자가 딴 사람 몰라도 LG는 진짜 하나도 안 부럽네 하면서 또 LG 후려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읽은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요즘 인터넷 보면은 연봉 5천으로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 뭐 연봉 4천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 내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결혼할 때 보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다들 무슨 어디서 뭐 인서울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 근데 실제 주변을 보면요, 저만 해도 그래도 저 정도면은 제가 뭐 절대 뭐 웃어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그래도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뭐 결혼식도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도 신혼 생활을 무슨 인서울 아파트에서 한다? 이런 거 저는 요즘 최근 결혼식에서 본 적도 없어. 최근 결혼식도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갔던 제 지인 인플루언서들 중에 인서울 아파트에서 시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변 실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디 서울, 변두리, 외곽, 경기도 빌라에서 시작하고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고 실제 인생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다들 막 월 500, 600, 700 막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남자 300, 여자 300 이렇게 벌어가지고 다들 그냥 맞벌이 해가지고 생활비 통장에 돈 모아서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산단 말이에요. 오로지 인터넷에서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 돈 가지고 애 어떻게 키우냐 이런 병신들이 넘쳐날 뿐이에요. 그래서 다들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인터넷에서는 조롱받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아기도 키우고 결혼생활도 유지하고 저축도 하고 다 그래가면서 다들 잘만 먹고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인터넷 댓글 여론 같은 거 보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만 돈 못 벌지?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오늘 너무 파란 약이야. 뭐가 파란 약이에요? 오히려 이게 빨간 약인 거예요. 오히려 결혼 못하는 도태한남들이나 도태 김치녀들이 인터넷에서 뭐 요즘에 돈 못 벌면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임. 어차피 돈 못 버는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불행해지기 때문에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임. 이러면서 정신자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 못 번다고 불행한 거는 니네 생각이고, 이 병신들아, 니네가 매력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병신들이라는 말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자한테 차였다? 개소리입니다. 주변에 결혼하는 남자들 정말로 돈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결혼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들 와이프랑 맞벌이 하면서 산다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라고 항상 하잖아요. 요즘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훨씬 많아요, 외벌이보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여성 혐오하는 남자들 보면은 한녀들은, 김치녀들은 다 취직만이 목적이어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임, 김치녀들이랑 결혼 안 함. 미쳤음? 해외 국결이 답임, 스시녀 만나야 됨, 요지랄을 하고 자빠졌잖아.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 이게 빨간 약인 거예요. 니네가 여자를 못 만나는 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매번 하잖아. 맨날 나한테 연애 강의 팔려고 뭐 있지도 않은 얘기한다,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쓰신 글인데요. 남친이 주유비 눈치 주는 것 같아 라는 글입니다. 내가 자취하는데 사귀고 나서 우리 집에 정말 자주 와. 남친은 교대 근무인데 2일을 쉬건 3일을 쉬건 쉬는 날 무조건이야. 나는 좀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연애 초에 말했는데, 남친은 나랑 무조건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옴. 그래서 나 출퇴근도 참 자주 데려다 주거든. 쉬는 날이면 나 회사로 태워다 주고 퇴근할 때 태우러 와서 같이 퇴근하지. 근데 주유비를 센스있게 내주는 여친? 인스타로 이런 릴스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내주기로 하긴 했는데 좀 뭔가 기분이 그렇네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남자가 돈 얘기를 하면은 본능적으로 짜쳐한다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막 그런 걸 올리잖아. 막 남자가 데이트 통장 쓰자 그러는 거 너무 짜쳐요, 남자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너무 짜쳐요,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여자들의 심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랑 사랑하는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자꾸 계산적으로 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확 짜쳐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남자가 돈을 내서가 아니라 여자가 돈을 냈을 때도 약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막 알바도 해가지고 용돈도 이제 자급자족하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연애까지 하려니까 돈이 너무 쪼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방학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제 시대 때는 이제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방학 시즌에만 머리를 기를 수가 있었단 말이야, 제 시대 때는. 틀딱 시대여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만났는데 이제 계약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머리 자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씨발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내주겠대. 그러니까 같이 가재, 머리를 자르러.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랐어. 머리를 잘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8,000원인가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야. 너무 민망하잖아. 내 머리를 자르는데 여자친구가 돈을 내주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나 이거 이번 달 알바 월급 나오면 내가 갚을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얘가 기분이 확 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돈을 갚는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하니까, 아니 이거를 왜 갚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는 사귀는 사이고 연인 사이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인데 그렇게 딱딱딱딱 칼같이 갚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되게 선을 긋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뭐 돈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나한테 돈을 내줬으니까 나는 미안해가지고 돈을 갚는다고 한 건데, 심지어 얘도 돈이 없는 상태잖아. 그 당시엔 다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갚는다고 한 건데도 약간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짜쳐한다라는 그 여자의 심리를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 뭐 더치페이 얘기할 때 뭐 정내미가 떨어져요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냥 여자들은 계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싫은 것 같아. 남자들이랑 돈 내고 막 이런
이럴 때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처음으로 해주고 싶었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제발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꺼내기 전에 돈 좀 쳐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거든요. 아니 이게 남자들이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남자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돈 좀 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여자들은 이게 남자한테 짜치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치페이 하자는 남자들 너무 짜친다, 돈 내라고 하는 남자들 너무 짜친다, 내가 어련히 돈을 낼까,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돈을 낼까, 왜 이렇게 자꾸 돈 내라고 압박을 하냐 라면서 여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도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쪽팔림을 무릅쓰고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거여가지고 진짜 힘들게 얘기를 꺼내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얼마나 남자가 그동안 여자가 돈을 안 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주유비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차에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 이런 거 보면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좋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센스 있는 남자가 좋아요, 요지라를 떠는 경우가 많아. 아니 본인들 센스부터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 조수석에 타가지고 오빠 태워다줘서 고마워, 주유비 내가 낼게, 남자한테 돈 건네는 게 조금 그러면은 오빠 내가 기름 넣어줄게, 오빠 나 맨날 태워다주고 맨날 출근시켜주고 퇴근 때 데리러 오고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주유비는 그래도 내줘야지, 내가 만땅으로 넣어줄게 오빠, 여기 가까운 주유소 가자 하면서 그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 센스는 아주 존나 밥 말아 처먹어 놓고서 맨날 남자들한테 그놈의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아니 지들이야말로 데이트 비용 낼 때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자들이 잘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참다가 아니 돈 버는 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야. 사실상 다들 직장인이고 이러면은, 제가 앞선 주제에서 말씀드렸잖아, 다 그냥 200만원 300만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세후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면은 남자는 무슨 돈 나오는 돈 보따리라도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저거는 나는 그냥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남의 차를 얻어 타면서 기름값 한 번 안 내주는 거는 나는 진짜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봐. 이거는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 네가 어디 가가지고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됐건 간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건 간에 친구가 차를 끌고 오면은 그 친구의 차 기름은 만당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운전하는 친구의 같이 놀러 가가지고 회비 같은 것도 조금 절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어줬으면 남친이 참다가 그런 릴스까지 공유하게 만드냐고. 센스 있는 남자 말하는 여자치고 센스 있는 여자 없음. 그니까.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치 줄 때까지 안 내고 있던 너를 보면서 남친이 기분 나빠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41개. 작성자가 사실 내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음. 출퇴근 안 시켜줘도 원래도 회사랑 크게 멀지 않아서 버스 타고 가까워서 잘만 하는데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68개가 눌렸네요. 그래서 한국 남동 발전 다니는 분께서 그럼 버스 타고 다녀, 남친이 강제로 차에 태움? 이라는 댓글에 작성자가 왜 말투가 12조야? 이 일을 계기로 틀어질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굳이 기름값 내주면서 남친 차를 얻어 탈 생각은 없거든. 주유비 이번에 내주고 버스 타고 다니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묘하게 어색해질 것 같음. 쉬는 날 나 태워다 줄 겸 우리 집 놀러 오는 것도 좀 어색해질 것 같고 라고 댓글을 달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다니는 분께서 그동안 얻어 탈 땐 좋았잖아. 지금까지 버스 탄다고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와서 언니야 너무 쫌스러워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성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왜 텔비 얘기는 안 해? 텔비 안 내고 여친 자취방 쓰는 건 안 쫌스러워?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57개가 눌렸네요. 그리고 탈 땐 좋았는데 주유비 한번 내려니까 기분이 좀 그래? 라는 댓글에 좋아요 42개가 눌렸고, 작성자가 솔직히 나를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면서 왜 나한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때 이후로 좀 불편함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62개가 달렸고요. 그래서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남친이 돈 많이 못 버니까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그러게 돈 때문이지 뭐, 주유비 부담될 수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짜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라는 말을 공무원이신 분께서 하고 있네요. 공무원이면은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급여가 적죠. 근데 본인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주유비가 부담되는 걸 가지고 짜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다니시는 분께서 지가 태워준 거면서 찌질하네 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여기에 좋아요가 97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니시는 분께서도 남친이 특이하네, 좋아서 하는데 청구를 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고요. 아주 난리들이 다 났네요.
그리고 짜치는데 굳이 10분 거리를 자발적으로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하고 주유비를 왜 달라 함? 여친 집에 2, 3일씩 있으면서 지는 집에서 쉬고 안 태워다 주는 게 더 이상한데 생활비 냄? 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72개네요. 아 근데 이 공무원이 되게 이상하네. 아이디가 여러 개인가? 원래 이게 작성자가 댓글을 달면 옆에 작성자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작성자가 아닌 계정으로 아니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함. 퇴근을 우리 집으로 하니까 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아 저는 제가 주장한 게 조금 틀렸다라는 생각이 댓글을 읽다가 들으면 바로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여기서 좀 태세 전환 하긴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함이라고 하는 거면은 남자도 조금 할 말이 없기는 하네. 여자 집에서 저렇게 살다시피 할 거면 여자 집에 월세라도 조금 보태주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 집에 살면서 아까 전에 어떤 여성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 텔비를 안 내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 모텔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텔비 안 내면서 사실상 공짜 모텔을 이제 작성자한테 쓰고 있는 거잖아. 작성자 집에서. 작성자는 본인이 이제 월세도 다 부담하면서 이럴 텐데. 근데 거기에 이 여자가 부른 것도 아닌데 맨날 이제 자기는 여자친구랑 솔직히 하고 싶어서 가는 거는 맞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맨날 가면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무료 숙박을 여자친구 집에서 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출퇴근 거리가 막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를 태워다 주면서 주유비를 내라고 한다. 요거는 조금 애매해지긴 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통 얘기했던 거 여자들한테 좀 주유비를 센스 있게 내라고 했던 거는 남자가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남자가 이제 본인 집으로 왔을 때 기준이고 그리고 또 어디 좀 자주 놀러 다니는 커플일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 데이트하고 이럴 때 이제 차 끌고 다니고 영화 관람이라도 좀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주차비도 엄청난 압박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주차비도 내야 되고 발렛비도 내야 되고 어디 서울 근교라도 왔다 갔다 거리고 하면은 기름값이 장난 아닌 거는 맞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작성자가 글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라든지 이제 댓글에서 얘기하는 부연 설명 같은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여자 집에서만 짱 박혀가지고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면서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뻔하죠. 그것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는 분께서 모텔비 굳는데 너는 월세비 받아 라고 하니까 이 공무원분께서 아 진짜 자취하는 여자 중에 숙박비 달라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같은 논리대로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창녀라고 욕하겠지 뭐. 그러게 살짝 애매하긴 하네.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도 자취를 하는 남자야. 그러면 할 말이 있긴 해. 왜냐면은 남자 집으로 가도 사실은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가 할 말이 있어. 남자도 남자 집이 있는데 계속해서 남자만 여자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이제 기름값이 이제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여자의 집으로 계속 출퇴근을 하자 이런 결론을 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부모님이랑 살아. 남자가 부모님이랑 살면은 여자하고 이제 스킨십을 할 때마다 모텔비를 계속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남자라고 쳤을 때는 모텔비가 어마어마하게 굳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대실만 한다고 쳐도 최소 5만 원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30일 내내 여자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모텔비만 해도 150만 원이에요. 대실로 쳤을 때입니다. 대실로. 근데 숙박을 한다고 쳐. 모텔에. 만약에 여자도 자취방이 없는 상황이고 남자도 자취방이 없는 상황이면은 모텔에서 이 정도로 여자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은 모텔비만 거의 진짜 2, 300만 원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는 분께서 너네 집에서 한 달 반 이상 있으면 전기세 모텔비 다 굳는데 너도 주유비 주면서 생활비 달라고 해서 남친 반응 봐봐 라고 하는 댓글에 공무원분이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짜쳐 너무 막장인 것 같아서 그건 못하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다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여자들은 내가 요구하는 것도 짜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이 더치페이 요구를 했을 때 짜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짜치는 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돈 얘기 돈이 오고 가고 이게 그냥 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이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짜쳐하고 남자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짜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치페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짜쳐하는 거를 가지고 무조건 김치녀로 몰고 가기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니는 분께서 내주지 말고 이제 집 데이트하기 싫고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해. 근데 저런 남자 왜 만나?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의 이제 진심을 알고 싶으면은 나 이제 집 데이트하기 싫다고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입이 내주고 근데 나도 집 데이트하기 싫다고, 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모텔 같은 데서 하는 게 솔직히 기분도 나고 좋다,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집에 자주 오면 에어컨 켜는 전기세는 알아서 보태주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계속 켜고 있어야 되는구나.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인정할 거는 빠르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여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막 그 여자한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약간 자기의 욕구는 다 채우고 공과금 같은 것도 안 내주고 이러고 있으면서 여자한테 주유비만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시발 주에 며칠을 여친 집에서 보내는 새끼가 주유비 달라 이 지랄. 텔비 아낄 땐 좋았지 앞으로 집에 들이지 말아봐. 맞네요. 그냥 저거 주유비 내준 다음에 우리 집 앞으로 금남의 구역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너네 집으로 꺼지라 하셈. 그럼 너가 아쉬울 거 없으면 집에서 만나지 말고 밖에서 만나. 관리비 생활비 보태준다는 릴스 보내. 맞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보통 결혼하기 전 연인들은 밖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막 영화 보고 주말이면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차 있는 커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주유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센스 있게 내줘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커플일 경우는 여자가 센스 있게 내줘야 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기는 하네요. 어쨌든 GIT에 다니는 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키갈하다가 실패했는데 잘 될 확률 이제 없는 거지 라는 글입니다. 30대 초중반 남자고 나보다 4살 많은 여자분이랑 소개팅 어플로 어제 처음 만났어. 일단 사진부터 너무 외모적으로 이상형인데다가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라서 모든 게 다 좋았고, 실제 만났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 처음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하는 내내 다 분위기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 데이트가 다 끝나고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질 때 키스해도 될 것 같아서 시도했는데 고개를 피하더라고. 솔직히 내가 여태껏 여자 만나면서 첫 키스 시도해서 실패한 거 처음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99% 확신이 있을 때만 시도하거든. 내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사과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왔고 오늘 저녁까지도 카톡 잘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 직전에 솔직히 말해서 어제는 좀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네가 얼굴을 들이미는데 좀 무서웠어. 이렇게 카톡이 왔거든. 나도 이런 카톡 받는 거는 처음이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천천히 갈게 라고 답했는데 아직은 딱히 마음의 확신은 없어. 뭔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답변이 왔네. 뭐 일단 내가 사과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카톡은 했는데 이거 이제 잘 될 확률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라는 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애 1타 강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잘 될 확률은 아직 많습니다. 이거는 망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설명해 놓은 거를 보면은 이게 여자가 좋아도 튕기만한 상황들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남자는 이제 30 초중반이라고 그러면 한 34살 정도 됐겠죠. 근데 여자가 4살이 많아 버리면은 막 38 거의 이 정도 30대 후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 나이대의 여자들은요, 연하남이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은 이 새끼 내가 노처녀라고 만만해 보이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면은 어디서 막 이렇게 놀아본 적도 없는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모범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무슨 뭐 클럽을 막 다니면서 막 원나잇을 해봤겠어, 뭘 해봤겠어. 그 상태에다가 심지어 근데 소개팅 어플로 만났대. 그러면 이 여성분은 소개팅 어플이라는 데서 남자를 이제 처음 만났을 가능성도 높아가지고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계속 나누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개팅 어플로 만난다는 그 자체가 이 여자 주변에는 생소한 개념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용기 내서 꾸역꾸역 나갔는데 이 나이도 어린 놈이 갑자기 만난 첫날에 키스를 갈겨버리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야. 이 소개팅 어플에서 이 새끼는 얼마나 많은 여자랑 이런 식으로 만났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남자가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쉬워 보이나?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오히려 돌싱녀나 나이 많은 여자 만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특히 막 돌싱녀 이런 분들이랑 만날 때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쉬워 보이나? 돌싱녀라서 내가 쉬워 보이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성분은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너무 안 본 상태로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급발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으면은 바로 이렇게 키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 걸레 같은 새끼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보네 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남자한테 우리 너무 빠른 것 같다, 아까 나 놀랐다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줄 정도였으면은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애지간히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되게 공부하는 모범생 남자들 다 이제 비슷한 이제 연구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들보다 이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다 보니까 옷 같은 것도 잘 입고 꾸미는 것도 잘 꾸미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보다. 그래가지고 외적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리드하는 뭐 주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남성성 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극히 드물 거예요, 이 여성분은. 근데 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만났을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들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 그냥 여자 먹보하고 끝난다는데 그렇지 않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본인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거를 여자한테 어떻게든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어필이 되고 여자가 이제 그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 남자분이랑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 들이대면 부담스러움, 어플도 한몫함, 쉽게 보는구나 이런. 그쵸? 저게 정확한 여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거죠. 걷다가 연하남이라고 하고 여자가 나이가 40이 가까이 됐다 보니까 나 쉽게 보나 약간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을 거예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니시던 분께서 크크크크크 첫날에 키갈 시도 크크라는 댓글에 저혈과 107개. 그래서 우리은행 다니는 분도 10 이러고 있고, 리얼 미친놈인 줄 틴더에서 만남 막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작성자가 아니 범블, 근데 첫날에 키갈이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딱 눈치 봐서 가능할 것 같으면 첫날도 다 가능했는데 거절당한 건 처음이긴 해. 맞아요. 첫날에 솔직히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첫날에 웬만하면 가능해요, 진짜로. 이게 이 여성분이 나이만 한 10살 어렸어도 이거를 막 이렇게까지 방어 기제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 여자 자체도 뭐 그 연구원에다가 뭐 박사과정 밟고 막 이랬다는 거 보면 이렇게 놀아본 적도 없을 거고, 일단 소개팅 어플에서도 만났고 자기가 나이도 훨씬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진짜 오지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27, 8살 정도 되는 여자 만나가지고 첫날에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하면은 첫날에도 다 뽀뽀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 이상으로 피의자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가볍고 싼 티 난다. 끝. 탈락. 첫날 키가라면 있던 맘도 싹 사라짐. 그래서 작성자는 그렇구나, 내 경험상은 케바케긴 해서 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 하던 버릇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니 문제가 되는 거임. 그동안 문제 없었는데는 과거에 나고,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상대방의 판단 영역인데 그동안 자기는 문제 없었다는 걸로 확신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SK 다니는 분께서 끝난 거야 라고 하는데 여자 심리 아예 모르는 댓글입니다. 끝났으면요 저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아까 내가 놀랐었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고민 중이다 이런 말 자체도 안 합니다. 끝났으면 그냥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성자가 이번 여자분은 진짜 역대급으로 괜찮았는데 내 성급함이 망친 것 같음. 후회되네. 아니에요, 아직 망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절대 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성자가 이것 때문에 자기 바이브가 죽으면 망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바이브가 죽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깨갱깨갱 되면서 여자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모양새면은 오히려 이제 남성성이 죽어가지고 안 될 수가 있고, 바이브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여자 앞에서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은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했다는 거를 깔끔하게 쿨하게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나도 이제 천천히 가보고 싶다, 내가 얼마나 네가 좋았었으면 그랬겠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겠냐, 근데 나는 뭐 이런 거 하려고 너랑 만난 거 아니고 난 너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항상 그러잖아, 여자 많이 못 만나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여자랑 스킨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쭈뼛쭈뼛하는 경우가 있어. 어떡하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스킨십을 여자가 허락해야지만 무조건 되고, 허락해야지만 무조건 되는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잘못하다가 쇠고랑 사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킨십은 나도 허락해야 되고 여자도 허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한테 빠지면은 여자도 졸라 하고 싶어요. 남자랑 진짜로.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하면은 리스크 같은 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는 거란 말이야. 여자도 마찬가지로 참는 겁니다. 이 남자가 안전한 남자가 맞는지 제대로 된 남자가 맞는지. 여자도 첫날부터 남자 졸라 마음에 들고 하면은 졸라 하고 싶어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근데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한테 어떤 스킨십 같은 거를 할 때 죄책감 같은 거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자들이 여자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여자도 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킨십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눈치도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그냥 되게 비즈니스 미소 지어주었는데 이제 그걸로 오해를 해서 하다가는 이제 쇠고랑을 차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여자를 만나봤고 어느 정도 이제 여자의 그 눈빛만 봐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아는 정도면은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사실 없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자는 이제 그 정도의 영역에 이제 가 있는 사람 같은데 작성자는 이렇게 배우신 분들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팅 어플에서만 만나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박사과정 수료한 여자 어느 정도 되게 가정교육 잘 받고 약간 이런 여자들을 못 만나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통 여자가 빠지면은 첫날에 원나잇까지도 가능하던데 첫날부터 그냥 선세쿠사 가능하던데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 바이브만 잃어버리지 말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진지하게 안 보니까 키가 란 건 맞는 것 같은데 남자가 가벼워 보이긴 해. 아니에요. 진지하게 봐도 키가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진지하게 아이씨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말해야 돼? 나 미치겠네. 내가 유부남이니까 이걸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뭐 그 얘기는 할게요. 그러면은 저 20대 때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제일 장기 연애를 한 여자애가 3년 정도 만났었다 그랬잖아요. 횟수로 3년. 그 여자애랑 저 처음에 만난 날에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첫날에 키가 했어요, 저도.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람의 그냥 마인드 차이고 자신감 차이고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우선 첫날에 그런다고 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기 위주로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진지하게 만날 상대랑은 첫날부터 나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오히려 그거잖아.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상대에 따라서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여자는 진지하게 만나야 되니까 나는 이 여자랑 오늘 손 한번 잡고 싶은데 손 안 잡고 막 이것도 웃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저렇게 여성분들도 남자가 첫날부터 막 저런다고 해가지고 막 이 새끼 나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배슬기님 기상 야 이 새끼야. 아무튼 간에 댓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녀라 만만하게 보고 키가 랬다고 생각한 듯. 그리고 일이 가벼운 남자한테는 신뢰가 안 감.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랬을 거라는 불안감. 어플로 만났으니 더더욱 조심했어야 했는데 발정을 못 참아서 더더욱 실패. 인연이 아니다 끝. 작성자가 형들 고마워 그냥 깔끔히 포기해야겠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이 새끼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적어도 오히려 이 작성자분의 매력이 얼마나 여자한테 깊게 박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비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얘기까지 한 적 있잖아. 재회를 하고 싶으면요 이 여자가 나한테 답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하인리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 고졸다리가 감히 시인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이 하인리 하이네 유명한 시 중에 그게 있어요. 편지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편지라는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당신께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이 나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당신이 내게 질려버렸다는 내용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라면서 이제 그 시가 시작이 돼. 근데 당신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써져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너무나도 예쁜 글씨로 3장이나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사람을 위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3장의 편지를 써주겠어요 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라는 시가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말조차도 섞고 싶지가 않아. 어떤 누가 헤어지는 마당에 편지를 그렇게 빼곡하게 써가지고 전해주겠냐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애초에 키가를 이 남자가 갈겨가지고 이 걸레 새끼랑은 만나기 싫어, 이 냄새나는 새끼, 막 이 새끼 만나면 성병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은 애초에 저렇게 카톡도 안 한다니까. 그냥 나는 네가 좋기는 좋은데 조금만 우리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여자가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작성자는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연애 조언을 들어가지고 지금 잘 될 것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니시는 분께서 키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연락 끊으면 여자는 자기를 진짜 가볍게 봤나 싶어서 더 현타 올 듯. 현자다. 맞아. 저것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들이대봤다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포기를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남자 잘 걸렀구나, 저 걸레 새끼, 이러면서 다시는 소개팅 어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진짜 기억 속에 다시는 만났으면 안 될, 만났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만한 걸레로밖에 기억이 안 된다니까. 오히려 계속 이제 앞으로 나는 원래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 만남일수록 놀고 땡칠 거 아니면 신중한 모습 보여야 돼. 진지하게 잘해보고 싶으면 천천히 다가가봐. 박사 출신 연구원이면 별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모범생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현명한 조언을 해줬네요. 맞아요. 키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포기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여자는 진짜 현타가 더 올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자가 호감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런 경우에 여자한테 스킨십 거부를 당했어. 거부를 당했는데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피드백이 오는 거야. 우리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와. 근데 이 피드백이 또 그래서 이래서 경험이 또 중요하기도 해. 이 피드백이 되게 어느 정도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가 이 남자를 어장 속에 가두려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어장 속 물고기로 키우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모든 케이스마다 다 이런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 여성분의 스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이 남자를 어장 속에 넣고 싶어하는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케이스는 남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밝다. 맞아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니시는 분의 되게 현명한 지혜로운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